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노화의 열쇠를 노화의 문제를 푸는 열쇠 핵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말로 하면 회춘의 비밀을 푸는 열쇠. 다 회춘하고 싶으시죠? 네. 아니,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 난 지금으로 만족한다 이겁니까? 굉장히 젊어지고 싶잖아요, 다. 오죽했으면 한국의 대통령님까지도 성형 수술을 하러 가가지고 지금 뭐 나오는 말에 의하면 세월호 터졌을 때 성형 수술을 하고 마취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어. 마취 안 풀려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지시를 잘 못 내렸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만드는 건지 난 잘 오늘 아침에 보고 기가 막혀갖고 어이구 기가 막히네 했더니 아니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래 보다 꺼버려서 화가 나서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뭐란다. 그러면서 이런다. 그 사람 성형수술 공부하러 나온 것 같아요. 성형수술의 종류에 대해서 또, 아니, 정치 얘기하다가 왜 성형수술 왜 제가 이런 정치에 관심을 갖냐면은 이게 저는 진짜 우리 똑똑한 크리스찬들이 정계 많이 나가야 된다. 법 쪽에 대법원장 바뀌니까 바로 동성연애 통과하잖아요. 사실은 대법원장이 진짜 그거 한 명 딱 남았던 사람이 했잖아요. 이 위에 있는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옛날에는 별 관심 없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누가 뭐 대통령 되든 말든 내만 잘 살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자손손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고. 진짜 우리 교회 목사님 그때 설교 시간에 뭐라 하셨냐면요. 내가 일하다가 왜냐면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이러고 성도들한테 아멘 하세요 막 성도들이 이러니까 아멘 하세요.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아멘 막 이러더라고.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처음에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보고 우리가 교회 등록하자 이랬는데 우리가 바로 그 딱 교회 가가지고 그 설교 듣고 바로 우리 사장님이 우리는 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바로 이래가지고 바로 등록한 설교가 바로 희한하게 그날 왔을 때 그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베델교회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화요일날 요한계시록 강해에 제가 가니까 목사님 설교하신 뭘 하냐면 저는 그 쇠고랑 찰것까지도 이렇게 각오하고 설교합니다 이러시더라고. 아니 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라고 자랑하는 이 미국에서 왜 목사님이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이거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을 걸 지금 상상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 왜 하시는데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사실은 이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로 타고 미국에 와가지고 진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는데 이 프리메이슨들과 이 검은 돈의 세력들이 이 로스차일드가 이러면 아세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월가를 지배하는 너무나 어두운 돈을 앞세운 어두운 세력들이 이 나라 이 미국의 여러분들 중앙은행 뭐 한국은행처럼 돈을 정부에서 찍어내지 않습니다. 미국은 개인은행이 찍어내는 거 아세요 혹시? 모르셨죠? 정부가 있잖아요. 아, 돈을 얼마 찍어낸다 이러면요. 개인은행에서 찍어내가지고 정부에다가 그 돈을 고리 대금을 받고 빌려준다니까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참 난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야, 이 정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치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안 그랬다가는 저렇게 무당한 데 쏘가 넘어가고 뭐든지 물어보고 응? 세상에 수술한 날까지 잡더래요. 수술한 날까지. 어느 날이 길일인가 수술하는 길일인가 그 날 수술을 하면은 더 예뻐지나 봐. 와, 나 기가 막혀갖고. 저는요, 한국에서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 전부 다 좋은 날 물어보고 이사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손 있는 날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삿짐 센터에서 손 있는 날, 그때,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도 이사한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 있는 날, 크리스마스 날 밤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 있는 날 이사했더니 잘만 되대. 손 있는 날이 뭐예요? 재수 없는 날이거든요. 쉽게 말해 재수 안 붙은 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재수 없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100% 신뢰를 못하니까 자꾸만 손 없는 날이 뭔데 뭐 귀신이 뭐 그거 할까봐 해꾸지하는 날일까봐 해서 걱정을 해서 그날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 있는 날 하면 어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구가 급내하는 그 귀신보다 훨씬 더 힘이 세신데 여러분 이런 있잖아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세상을 살면 두려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 까지가 죽으면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그냥 당당하게 살다가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부나 대법원장이나 지금 상권 분립 아니까 미국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러면 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번에 희한하게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게 사실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잡았을 때는 이렇게 민주하고 공화하고가 굉장히 안 맞아가지고 오바마 씨가 그래도 많이 힘들었다 하더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화당이 확 지금 올라가가지고 야, 나는 그거 보면서 이 현상이 진짜 이게 정상이가 이거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다 싫어했잖아, 트럼프를. 공화당 안에서도 폴 라이언 의장이 그 사람 처음에 막 하고 막 욕하고 막 트럼프 나가라 하고 막 트럼프 니 혼자 당 만들라고 이래가지고 막 따로 당 만드나 이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완전 결집하고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지라고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왔어요. 믿음에 탁월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에 트럼프를 싫어하다가 결정적으로 왜 다시 생각해서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제가 굉장히 신뢰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트럼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인격이 이상한 사람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보니까,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이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그것만 믿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뭔가 보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보아야 할 동영상도 있고, 우리가 트럼프에 기도해야 될 이유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언론이 이거 보도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을,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사님 왜 이걸 보냈지? 왜냐면 이 선교사님이 속한 트랜스폼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악관 가서도 막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콜로라도에. 근데 그분들이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이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저희 집에서 매일 저희 아이하고 저희 사장님하고 저하고 매일 기도했거든요. 저희 저녁마다 이제 저희가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파이브 땡스라 그래가지고 5가지 감사 나누는 시간이 매일 저녁마다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항상 기도했어요. 저희 아들 어린데도 기도시키면,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시키면, 하나님 대선이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대선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좀 있으니까, 하나님 대선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 애가 기도하는 거 들으면서도, 그래, 이렇게, 아이도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나. 저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은, 이 나라의 주인은, 돈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미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희가 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앞으로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100% 믿을 수는 없더라고, 저 사람이 좀.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도를 매일 좀 우리의 개인의 문제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선교도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도 정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좀 위태롭다고 또 언론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지금 북한이 좋아하는데, 내가 봤을 때 거짓말인데, 북한이 왜 좋아요?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김정은 사라지게 만든다 했는데, 북한이 왜 좋아요? 막판까지도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론이 진짜 너무 심하다, 이거는. 진짜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리얼 언론 해가지고, 보도하고 좀 다르게, 진짜 그거를 취재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달랐는데, 그게 맞았어요. 나는 그래서 이 2가지 보도가 어떤 게 맞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쪽이 맞더라고.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그래서 반드시 한쪽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듣고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자, 오늘 이제 그만하고, 오늘의 교육은 회춘의 비밀을 푸는 열쇠, 핵산입니다. 핵산. 그래서 핵산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RNA와 DNA 2 종류로 존재하죠. 세포 핵 속에 아시죠? DNA, RNA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왜 핵산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휴젠푸드 앞에 효모를 했죠. 근데 효모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생식 다음으로 바로 권하는 게 효모거든요, 사람들한테. 진짜.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생식과 효모는 정말 그 황금의 커플이라 그랬어요. 생식과 효모는. 제가 이롬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에 제가 이롬 유기농장 그 방문을 가는데 그 안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생식하고 효모는 황금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맨 처음에 제가 세일 시작했잖아요. 세일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 권할 때 그래서 저 그분 얘기 듣고 황금짝이고 이게 놀랍다 막 이러길래 그러나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효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위, 장, 간, 피부, 머리 뭐 안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뇌세포까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식하고 완전히 짝으로 제가 판매했던 게 효모였거든요. 효모.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생식과 효모는 물론 다른 제품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냥 생식과 효모는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붙여서 우리가 사실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생식 효모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효모에 대해서 그때 우리 했던 거 한번 펴보세요. 예. 그때 효모에 대해서 왜 좋은가 하고 효모와 효소의 차이점 뭐 우리 얘기했죠. 그죠? 예. 근데 비오틴 효모.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면서 콜로라도에 있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일본인 그분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 일본인 여자분, 미에라 일본 여자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비오틴 효모, 우리는 비오틴 효모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들은 영어로 바이오틴 효모 이러거든요. 바이오틴 효모, why is 바이오틴 효모 이러다가 제가 이번에 효모가 2+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랬더니 why is good for human's body. 그래서 내가 it's very good for brain, hair, skin, 막 이제 organ 막 이러니까 really? 막 이런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면서 이게 2+1이다. 그래서 내가 왜냐면 지난번에 그렇게 이렇게 안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아주 강조를 했어. 왜냐하면 이 일본인들이 위 장기가 참 약하더라고.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이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김치 먹는 걸 배워가지고 지금은 김치를 엄청 좋아하는데 처음에 김치를 주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 저희 집 김치는 또 되게 맵거든요. 제가 아주. 그래갖고 저는 매운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위장이 옛날에 막 제가 위염이 있어가지고 매운 거 먹으면 막 속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는 매운 거 먹어도 속도 아픈 건 없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매운 걸 원래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막 몇 개 먹으니까 저것도 내 따라서 뭐 좋은가 싶어가지고 따라 먹다가 막 난리가 나갖고 막 워러워러 자꾸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금은요, 제가 오기 전에 뭐 이렇게 오면은 제가 항상 뭘 주고 싶어. 저희 집에 오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손님 대접하는 걸 좀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김치 한 포기 줄까 이러면 그게 막 최고의 선물이야. 하고 김치 한 포기 비닐에 딱 넣어갖고 이렇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컨테이너 조금만 넣어주면 막 좋아가지고 그거 어디서 오래 먹어.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나중에는 막 네 김치 어디서 먹노? 나도 좀 그거 같이 어떻게 먹을 수 없을까? 하고 제가 주문까지 해줬어요.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 너무 잘 아시는 집사님. 제가 설마 담았겠습니까? 담지 않고. 시간도 없었고 제가 담는 것보다 아주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게 그분은 제가 성향을 알기 때문에 조미료도 안 넣고 너무 맛있게 담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황성유 박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오만 걸 다 잘라 하지 말고 저 전문가의 손에 맡기라고. 저한테 맨날 그러셨어요. 너무 다 잘라면 안 돼. 그 말에 힘을 입어 저는 항상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인데 이분이 핵산 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거 너무 DNA를 건강하게 만들고 막 노화, 안티에이징 이러니까 오케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효모가 제가 그때 얘기할 때에 대사를 업시키면서 몸의 에너지를 업시키면서 완벽한 양질의 단백질에 20가지의 필수, 비필수 단백질 다 들어간다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미량 영양소의 하모니라서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그 메타볼릭 신드롬, 그 메타볼릭이면 신진대사가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모든 질병, 비만에서부터 암까지, 심혈관 질환에서부터 암까지 다 뿌리가 신진대사의 문제인데 그거를 많이 해결해 주는 게 효모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이 비오틴이
이 그 식물과 동물의 생육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의 복합체거든요. 컴플렉스거든요. 근데 비타민 B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비타민 B군은 소화에도 관여하고 면역 세포에도 관여하고 신경계에도 관여하고 오만 거 다 관여하는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비타민 B군은 비타민 1, 비타민 2, 바이타민 B1, 바이타민 B2 이런 식의 바이타민 B15까지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비타민 B군이 많대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들을 많이 공급하셨고 1영양 1질병법칙이라고 영양이 하나 부족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질병이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가 계속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금방 말했듯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아까 또 뭐에 관련된 신경계 관련돼 그랬죠? 신경계가 신경질적이 돼. 그렇게 되고 또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요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얼굴도 물론 단백질하고 같이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피부도 나빠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비타민 B가 정말 생명의 비타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비타민 C만 중요하지 옛날에 비타민 C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비타민 B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은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전환시켜주는 제일 큰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B군이거든요. 아니 음식을 실컷 먹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꼭 약 먹은 닭처럼 병아리처럼 되게 이래가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있는 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먹은 음식을 에너지화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비타민 B가 풍부하게 있는 사람은요 그거를 음식을 에너지화하기 때문에 먹은 음식이 바로 뭐가 돼요? 힘이 나는 힘이 나. 그러니까 똑같이 밥 한 그릇 하고 반찬하고 똑같이 먹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졸리는 거예요. 막 졸리고 힘이 없고 막 더 막 자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막 그 먹고 나니까 힘 나가지고 막 전화했고 고객님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너지화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적혈구 생성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혈구를 많이 생성해주고 에너지를 많이 생기게 해주고 피부를 좋게 만들고 머리카락이 탁 자라는데 도움이 되면서 굵게 해주고 어저께 교회를 갔더니 우리 순장님께서 머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자꾸 얇아지고 얼굴 되게 이쁘시거든요. 내가 봤을 때 젊었을 때 되게 예뻤겠더라고요. 그죠? 김 권사님. 근데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세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너무너무 얇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얇아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은 원래 모공에 꽂혀 있던 이 머리가 얇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빠질 수밖에 없지. 안 그래도 지금 머리숱 작아가지고 지금 그런 데다가 머리카락이 얇아지니까 이거 보여 안 보여 속이? 그러니까 그분하고 다른 분은 나보다 나이도 훨씬 작은데도 또 많이 머리가 가느시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은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굵고 숱이 많아? 나 숱 안에 많이 친 건데 더 염장 지르는데 내가 좀 미안스럽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 이순주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여기 우리 얼바인에 얼바인 사시니까 얼바인 옆 동네 사시니까 가가지고 그 샴푸하고 그 이번에 그 에센스하고 하던데 저는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말 많이 온지 얼마 내서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서 한다니까 내가 안 써봤겠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써봤는데 지속적으로 6개월을 꾸준하게 쓰시면서 왜냐하면 진짜 우리 헤어에버 머리결 진짜 굵으시거든요. 제가 써보니까 지금은 제가 안 쓰, 저는 한 번씩 써요. 한 번씩 워낙 머리가 건강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막 머리 맨날 뭐 하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7월 달에 중순에 가갖고 한국 가서 그 파마 코팅 파마인가 그거 한 번 하고 지금 아무것도 미장원 한번 간 적도 없단 말이에요. 6개월 가려고 그래 6개월. 근데 어쨌든 간에 왜냐면 미용사가 나한테 언니 이 머리 형태 그대로 길면 6개월 안 가셔도 되겠 약속했어. 그래서 제가 콜로라도 있을 때는 3, 4개월에 한 번씩 갔고 한국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미장원 갔죠. 조금이라도 골라가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미국 오니까 나도 미용실 어디도 좋은지 모르겠고 지금도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은 어디를 잘하는지 괜히 갔다가 잘못할까봐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분들은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지?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6개월을 꾸준히 밤마다 에센스를 밑에다 착착 뿌려가지고 비료를 주고 머리 비료잖아요. 천년 비료에서 머리 주고 그 다음에 샴푸를 쓰는데 샴푸를 머리를 이렇게 할 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둬야 되죠. 바로 감으면 안 됩니다. 지금 헤어웨브는 좀 해가지고 좀 이따가 감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제가 아시는 분이 6개월 지나니까 솜털까지 확 놔둔대 한국에서.
진짜 해외부 저거 하신 분이. 근데 그래도 좀 가다면은 뭘 해줘야 돼? 안팎 근육으로 같이 해줘야지 방만 해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형수술 이쁘게 하면 뭐예요? 얼굴 시커먼 데. 아무리 다이어트 하면 뭐예요? 내가 진해 어떤 분이 다이어트 했다고 식당 주인인데 한정식 주인이라 되게 이제 막 덩치가 좋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살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어머 나 사장님 살이 빠지셨네. 저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랬을까요? 빠지셨네 이러니까 제가 다이어트 해서 근데 어지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얼굴이 간이 손상됐나 봐. 얼굴이 시커매. 진짜 다이어트 그래 하면은 수명 단축됩니다. 다이어트를 잘못해서 안 걸린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잘해야 돼요. 그죠? 아니 생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지 뭘 하셨나니까 무슨 뭐 효소 액기스 있잖아요. 효소가 뭐 다 똑같은 효소입니까, 그죠? 몇 개 집어넣어 가지고 집에서 매실 또 효소라 하고 뭐 다 몇 가지 집어넣어.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뭐야 부추를 또 집에서 또 발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자기 집에서 발효해 자기가 먹는 거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뭐 100가지 넘게 넣어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 효소 액상만 마셔가지고 이제 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그게 유기농이 아니었는지 얼굴이 시커매 진짜. 딱 간염 걸린 사람 얼굴 있잖아. 내가 딱 보고 아유 큰일 났다 저 사람 싶더라고요. 아, 병원 가세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했더니 이제 막 남말 안 듣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봐야지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속으로 아유 큰일 났다 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런 분이 옛날에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그분 말고 다른 임산부가 거기 똑같은 진해요. 임산부가 저도 애기 가져갖고 90kg 200파운드 나갔잖아요. 거기도 살이 너무 많이 찌가지고 애기 낳고 바로 다이어트에 돌입했는데 얼마나 차이 납니까? 저하고 저는 5개월 만에 딱 51 이렇게 쫙 빠지는데도 완전히 저는 건강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3개월 만에 20kg를 뺐대요. 그리고 죽었어. 완전 그래갖고 거기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그 효소 액기스만 먹은 거야. 효소 액상만 먹은 거야. 효소는 제가 뭘 했어요?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하고 독소를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분해해서 배설하고 잘 나가게끔. 아니 뭔 영양소가 없는데 뭘 갖다가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 애기 엄마가. 애 낳고 얼마나 몸이 허한데 그거다가 그거 굶으면서 그걸 마시겠어. 나쁜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비전문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괜히 그 돈 벌라고 하는 그것들 얘기 듣고 그래갖고 그 야반 도주했잖아 그 효소회사가. 그 경찰 조사 들어오래가지고 있잖아요. 도망가버렸어요. 그래갖고 하면 발칵 뒤집혔어요. 그 뒤로 거기에서는 효소는 아예 자리도 못 잡는 그 지경이 됐어요. 얼마나 아까운 생명을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뭐든지 정확하게 모르고 카드라 통신 제가 위험하다 그랬죠. 뭐든지 과학적, 의학적이고 성경적, 제일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판매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효모 안에 들어있는 이제 저는 오늘 핵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핵산이 회춘의 비밀을 푸는 열쇠인데요. DNA와 RNA로 존재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 DNA와 RNA로 존재하는데요. DNA는 뭐예요? 신체 설계도잖아요. 신체 설계도. 그렇죠? RNA는요? 신체의 설계도인 DNA를 근거로 해서 얘는 만약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바로 RNA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 설계도가 되고 얘는 설계도에 따른 뭐 일하는 거죠. 합성하는 거. 단백질 합성.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인체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핵산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은요. 우리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제 신진대사를 신진대사가 뭔데요? 신진대사라는 건요. 소화, 흡수, 해독, 배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해독을 하고 배설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몸에 힘이 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날 것은 에너지가 나고 이걸 바로 신진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먹었는데 위에서 뭐가 잘한대요? 소화가 잘한대. 장에서 주로 어떤 장에 이거는 작은 창자 소장 그죠? 소장에서 또 흡수도 잘한대. 또 해독은 어디예요? 간이죠. 간에서도 잘 안 되고 또 신장도 있죠. 잘 안 돼. 그 다음에 배설은 어디예요? 주로 대장. 또 잘 안 돼. 피부로도 독소 나가는 거 아시죠? 피부로도. 네, 피부로도 독소가 나갑니다. 근데 이런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우리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핵산은 이런 것들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핵산이고, 그 다음에 이게 DNA, RNA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신체 설계도라는 것은 해도 컬러잖아요. 신체 설계도. 그러니까 이 두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아요. 이 핵산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빈혈 예방이나 간 기능 향상에도 굉장히 좋고, 비타민 B군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요. 비타민 B군이 막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요. 특별히 그 피부에, 이 피부의 각질층, 케라틴이나 피부의 각질층을 이렇게 단백질 합성을 잘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게 얼굴을 이렇게 쭉 세수할 때, 저는 이렇게 세수할 때 뭐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목욕탕 가면 1년에 2번 목욕탕 갔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언제 갔어요? 설하고 추석 때 갔죠. 그죠? 그 완전히 양손에다 이태리 타올 딱 끼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 알을 잡죠. 완전히 그때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뺏겼어요? 얼굴까지인데, 저희 어머니는 참 제가 감사한 게, 어머니가 그게 또 조금 앞섰는지, 야, 얼굴은 타올로 미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얼굴은 손으로 미는, 아빠 중전에 손으로 막 팍팍 미는데, 옛날에 어머니들 손 거칠잖아요. 어쨌든 간에 막 손으로 미는데, 이 피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할 때, 저도 보면 그 팁을 하나 드리면은, 각질을 벗기는 가장 좋은 도구는 우유예요. 우유는 우리는 마시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씻는 용으로, 얼굴 씻는 용으로 쓰시면 돼요. 얼굴에 각질을 싹하게 잘 벗겨내는 게 우유예요, 우유. 그래서 각질을 벗겨내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유로 싹 세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롬에서 나오는 필링 젤을 한 번만 딱 쓰시면은 막 얼굴이 뽀사시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핵산이 기미 주근깨의 원인인 이 자외선을 갖다가 싹 이렇게 흡수해서 이 피부에서, 그러니까 자외선을 이렇게 차단을 해갖고 피부에서 그런 게 합성 안 되도록, 기미 주근깨가 합성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게 핵산이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굉장히 많이 방지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핵산이 여기서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 말초 있죠. 말초혈관. 말초혈관이 어디에 뻗어 있어요? 손혈관, 발혈관, 그 다음에 어디? 뇌혈관, 그 다음에 우리 장기 쪽으로는 주로 생식기 쪽에, 그죠? 여성들 같은 경우 난소 쪽에 이렇게 말초혈관이 뻗어 있는데, 그 뻗어 있는 그 말초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줘. 그러면은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노인성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들어보셨죠? 아데노신. 그게 핵산 성분의 일종이 아데노신이거든요. 근데 아데노신이 피부에도 좋지만 몸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 아데노신 화장품 해가지고 막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몸 안에도 되게 좋은 게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간 기능을 왜 향상시키냐면은요, 간에서 핵산을 만들어내요. 우리 인체 간에서 핵산을 만들어내는데, 핵산을 만들어낼 때 간이 워낙 일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핵산을 만들 때도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막 지쳐. 근데 이 간이 핵산을 만들어내는 그 작용을 디보노 합성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디보노 합성이 간이 해가지고 간에서 해가지고 핵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핵산을 먹어주니까 얘가 이런 일을 안 해도 되잖아. 다른 일도 지금 해독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엄청 많은데, 면역세포도 만들어내야 돼. 간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일을. 활성산소도 제거해줘야 되고. 간은요, 우리 몸에 화학공장이라 500가지 가까이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간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술, 담배 하면 술을 엄청나게 먹어버리니까 간이 굳어서 간경화, 지방간 오잖아요. 근데 이 간이 해야 될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어서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 이 디본 합성을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적혈구를 활발하게 생성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뭐에도 좋겠어요? 빈혈에도 좋습니다. 제가 빈혈에 좋다는 얘기는 누누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빈혈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핵산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몸에. 그래서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식전에 이 핵산 성분을 좀 많이 먹는 거 하고, 저도 밥 먹기 전에 효모를 먹어요. 밥 먹기 전에.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들어왔을 때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걸 방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활성산소는 마치 깨진 유리조각 같이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 찔러대고 세포를 막 찔러대거든요. 근데 이
핵산을 먹게 되면은 이 활선산소가 생겨도 막 2차, 3차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찌르는 거를 많이 못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를 합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건강한 세포,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하고 효모를 같이 먹게 되면은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잘 생겨나니까 머리카락 세포도 어떻게 돼요? 올이 굵어지고 많이 생기고. 저는 생식 효모 드셔가지고 머리 빠지던 목사님이 미용사가 놀랄 정도로 머리가 안 빠져가지고 머리숱 많아진 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구역자한테 그 말씀드렸거든요. 안팎으로 같이 하세요. 그래서 생식 효모를 드시면서 그거 샴푸를 같이 쓰세요. 이렇게. 이선주 매니저님 꼭 얘기해 주세요. 특히 효모를 꼭 먹으라고. 그 효모를 저는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은 먹을 때 하루에 40-50알씩 먹게 합니다. 하루에 40. 그러니까 막 8개 이상 먹으면 막 뭐 큰일 나는 거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통풍이 있으신 분만 빼고 통풍 딱 뺄 사람이 2명이에요. 하루에 8개, 한 번에 8개, 하루에 24개 이하로 먹어야 될 사람은요. 통풍 환자하고 신장투석 환자입니다. 8개, 한 번에 8개 이상은 안 먹게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8개, 24개,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딱 먹으면 돼. 왜냐면 이것도 핵산이 있어서 필요한 건데 너무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24개만 먹게 하고, 그 나머지 빈혈이 심한 사람은요, 40-50개 먹어야 돼. 위 장 안 좋은 사람 먹여보세요. 40개, 50개도 맛있다 그러면 잘 먹어요. 그래서 신장 투석하면서 당뇨까지 있는 사람은 몇 알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8달 미만.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셀 휴젠푸드 있죠. 그걸 꼭 같이 먹여야 되고, 그다음 프리맥하고 생식 셀 휴젠푸드, 프리맥 이런 걸 꼭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은 당뇨가 있으면서 신장 투석한다는 말은 뭐냐면 신장으로 가는 이런 미세 혈관들이 이제 다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양쪽에 있는 200만 개의 신사구체들이 뭐 노폐물로 꽉 차가지고 지금 근르지를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맥을 먹게 되면 프리맥 혈관 청소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휴젠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뭐 하루에 꼭 그런 사람은 2끼를 생식을 꼭 먹으라고 해요. 2끼 이상은. 2끼 이상 꼭 먹으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실험 기간이었어요. 제 인체 마루타 실험. 어떤 실험이냐면은 저녁에 이제 생식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생식을 먹고 이제 생식을 한 포를 다 먹고 밥을 아예 안 먹고, 저는 저녁에 생식 한 포 다 먹고 밥을 안 먹고 그냥 좀 이렇게 반찬 있죠. 달걀 뭐 이렇게만 이렇게 지단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한 거 애 준다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거 야채 이렇게 한 거 샐러드 이런 거 조금 먹은 날 하고 생식을 반을 저는 이제 어차피 생식 하루도 조금만 먹고 3분의 1이나 반만 먹고 밥을 한 거 먹었어요. 밥을 한 거 먹고 반찬도 있는데 먹고 이제 배대로 먹어서 배대로 먹고 이제 그 다음 날 피부도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고 완전 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네, 역시 생식이 최고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실험해보고, 여러분도 실험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요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을 뺐잖아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그걸 받고 자기는 생식을 하겠다 해서 한 달 동안 저녁을 안 먹고 생식을 먹으니까 남편이 훨씬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배가 아파서 저도 이제 저녁에 배 아프면 화장실 가서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흡수율이 더 좋아요. 세포가. 근데 거기다 밥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흡수가 되니까 평소에 밥 먹는 것보다 더 이제 체중이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씨름 선수들 생각해보세요. 씨름 선수들. 옛날에 강호동이가 짜장면을 10그릇씩 못한대. 그 씨름 선수 운동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남 상대방을 넘겨뜨리려 하니까 자기가 엄청, 근데 먹는 만큼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하고 또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름 선수처럼 몸이 스모 선수들, 일본의 스모 선수들 어떻게 체중 늘린지 아세요? 3일을 굶가가지고 물만 먹게 하고 굶겼다가 이런 바켓스에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먹여요. 그럼 3일 동안 그 거구들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엄청 거구가 아니지. 거구가 될 사람 이제 딱 대상자를 좀 이제 덩치만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3일 동안 굶겼다 물만 먹게 했다가 완전 금식을 이제 시켰다가 딱 주면은 완전히 그냥 엄청 먹겠죠. 그 죽처럼 생긴 거를 한 바켓을 먹는데요. 먹고 나면요. 위가 그만해진대. 인간의 위는 3리터까지 늘어날 수 있답니다. 3리터. 1.8리터 물통 이만하죠, 그죠? 크죠, 1.8리터. 이거 2개까지 늘어날 수 있대, 인간의 위가. 이거 풍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뜨려 가시고 이제 그때부터 운동하면서 그 위에다가 밥을 팍팍팍 막 짜장면 10그릇 막 넣고 막 스시 막 100개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저 완전 굴러다닐 것 같은데 운동을 또 잘하잖아. 그거 막 이러면서 넘기고 그냥 그거 보면서 누가 뭐 울산에 가가지고 택시 운전사가 그랬다. 택시 운전사가 울산에서 운전하시는 분 누가 택시를 탔대요. 근데 택시가 왼쪽 바퀴가 들리더래. 이게 누구야 딱 봐도 옛날에 이만기더래요. 이만기 선수. 그러니까 그때 한창 나갈 때 그 정도로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먹는 식사가 뭐냐? 중요합니다. 생식을 먹어야 돼, 생식. 근데 저는 효모를 먹고 생식을 먹으러 가고 싶어. 효모를 먼저 먹고 생식을 먹고 생식만 먹지 말고 생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나는 배가 더 고픈데 이러잖아요. 근데 2시간 넘었으면 식욕이 더 땡기는 거 아세요? 운동 2시간 넘었으면. 그래서 운동을 절대 2시간 넘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2시간 미만인데 저는 레코멘드 하는 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체력이 많이 소진돼.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토탈 만약에 2시간 가서 한다면 중간에 쉬어. 그래서 진짜 운동하는 시간 1시간 정도만 하시면 돼. 예. 스트레칭 하시고, 스트레칭 쫙 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진짜 하나님 손에 은사를 주셨나봐.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이제 엄마들이 와갖고 저한테 발려치유 그거, 근데 지금 막 사람이 넘쳐갖고 큰일 났네. 막 자르고 이래, 지금. 그래갖고 왔는데, 제가 하나님 나 이게 지금 계획 없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얘기 하시는 분만 섬기려는데 왜 이거 학교 엄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들이 막 서로 막 딴 사람들 말하지 마라 괜히 올란다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왜 이러죠? 근데 알고 봤더니 넌 크리스찬이 반이 넌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바로 선교 모임이구나. 이거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섬기려고 하는데 그 중에 엄마 한 명이 딱 보니까 여기 등이 저보다 나이가 4살이 작은데 여기 등이 여러분 손 한번 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양쪽 날개축지뼈 사이가 들어가서 튀어나와서 이게 들어간 게 정상이에요? 튀어나온 게 정상이에요? 들어가야지 정상입니다. 이게 튀어나오죠? 이 속에 들어있는 폐, 심장, 췌장, 비장, 다른 이 장기까지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은 이게 척추가 약간 휘어지면은 그게 따라서 신경과 혈관도 같이 휘어지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노한우 목사님의 몸사람 운동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근데 이 엄마가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엄청나게 바쁜 영어 강사님이더라고 보니까 아주 유명하다 이 사람이 얼마에서 되게 유명한 영어 강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사실은요 요즘 잠을 못 자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아프대요. 이제 등이 이제는. 그리고 너무 우리가 왜 제가 그랬잖아요. 똑바로 눕거나 왼쪽으로 눕는 게 건강에 좋거든요. 오른쪽으로 너무 오래 누워 있지 마세요. 안 좋아요 건강에. 그냥 오른쪽은 조금만 눕고요. 왼쪽은 조금 더 누워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왼쪽으로 누워봐라 했더니 눕지를 못해요. 아파. 그렇게 누웠는데 아프니까 뭐 이게 튀어나왔으니까 누우면 더 아프잖아 이게.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도 아프니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잠을 잘 못 자서 쭉 끝나고 하는 거. 이 사정을 누가 알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한우 목사님한테 배운 교정일을 저희 집에서 딱 15분 만에 끝나게 그거 딱 해주고 그 운동을 다 가르쳐줬는데 지난주에 한번 해주고 지난주에 해줬는데 어제 또 왔더라고. 그래갖고 제발 좀 왜냐하면 지난주에 딱 받고 갔는데 너무 잠도 잘 오고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배를 재주고 갔는데 내 손에 하나님 은사를 줬나? 그래서 내가 내 손을 한번 쳐다봤다니까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사심 없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저는 그 선물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척추 교정 운동을 집에서 매일 하는 게 80%. 내가 뭐 이렇게 도와주고 제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마사지 할지 쿡 그리고 목 팍 누르면 빡 하는 거 있죠. 그거 하거든요. 팍 하는데 엄마한테 이것만 이제 선생님이라 불러요. 다 저를. 그래갖고 선생님 저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내가 페이를 하겠다. 페이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운동만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뭔 페이를 해요 이거를. 그냥 운동 열심히 하시고 내가 15분 해주는데 내가 뭔 돈을 받겠어 그거를. 그래서 그냥 그래 하지 마시고 왜 가만 보니까 돈이 많은가 봐. 자꾸 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현숙이를 보여줬지 내가. 근데 말은 안 했지. 사라 소리 안 했는데 정하고 싶으면 이거라도 사든지 그럼 내가 서비스를 해주는지.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네.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 독일에서 건강식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내가 뭐 건강식품 얘기 뭘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남편이 한국에 내가 기록이 아빠죠. 남편이 한국으로 그런 거를 수입하는 사람이면은
엄마가 식품 영양학을 공부를 하세요.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보여주고 뭐 언젠가 해야지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그 척추 교정 운동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꼭 하시고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젊음의 묘약이다. 뭐가? 핵산이. 그래서 젊음의 묘약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이버 백과 이런 데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젊음의 묘약 해가지고요. 회춘의 비밀을 푸는 열쇠 해가지고 핵산 딱 나옵니다. 젊음의 뭐라고? 묘약. 그래서 젊어지려면은 머리카락도 잘 안 빠져야 돼. 피부도 좋아야 되고 몸에서 에너지가 아무리 미스코리아고 예쁘고 일본 프랑스의 그 모델이 엄청 예뻤는데 지금 안젤리나 졸리도 그렇고 다 막 빼장구가 됐잖아. 전부 다 깡 말라가지고 이뻐요? 안 이쁘잖아요. 왜 그래요? 몸이 이제 너무 영양이 부족해. 안 먹고 이래가 몸이 너무 영양이 부족하고 수술하고 이래가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영양 실조라 바로. 그래갖고 우리는 모델 이러면 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델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완전히 꼭 그 살 발라놓은 그 생선 있죠. 딱 그거더라니까 너무 불쌍해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핵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세포가 재생이 잘 되고 생명의 유전물질을 이렇게 계속 활동을 잘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생명 구성물질을요 단백질과 핵산으로 봅니다. 영양학자들이 생명의 구성물질, 우리가 생명력이 왕성해야지 건강하고 회춘한다는데 생명 구성물질이 단백질하고 뭐라고요? 핵산. 그러니까 효모가 저는 진짜 막 이론 연구원이 침을 튀게 하면서 옛날에 저보고 효모는 가격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영양소입니다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알면 효모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핵산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지금 음식에 핵산이 많은데 요즘에 음식들이 어떻습니까? 연어에 핵산이 엄청 많거든요. 연어에. 근데 지금 연어가 뭐가 문제예요? 중금속이 또 엄청 많은 거야. 왜냐하면 큰 물고기들에는 중금속이 많아요. 우리 이롬에서 지금 여기 오메가3 안 오죠? 아직. 와요? 이롬에서 쓰는 오메가3는요. 연어나 어떤 그런 참치에 에서 추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큰 물고기에서 추출한 그 오메가3 보면은 붉은 색깔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질 떨어지는 오메가3예요. 우리 이런 오메가3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3 보면요 안에 완전히 맑고 투명하거든요. 어디서 추출하냐면요 조그마한 물고기들을 추출해. 중금속을 안 하기 위해서, 포함 안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잔챙이들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잘 하시면은 오메가3를 많이 갖고 오라고 하면 됩니다. 미국이 오메가3 시장이 워낙 크고 오메가3가 이거 옛날에 보니까 미국에서 갖고 온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갖고 왔다면서 오빠가 그때 한국에 올 때 보니까 알이 넘어가도 안 하더라고. 막 큰지. 아이고 근데 우리 거는 조그맣게 만들면서도 홀딱홀딱 잘 넘어가고 안에 굉장히 질 좋은 오메가3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핵산도 연어에 많이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연어를 매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먹어요. 왜? 중금속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해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연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요. 저는요, 연어 훈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김에 싸가지고 여러 야채를 다 넣고 또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이름 뭐지?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그걸 갖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몇 달에 한 번씩 먹나? 왜? 연어 훈제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연어 안에 혹시라도 뭐가 있을까봐, 중금속 있을까봐서, 먹고 바로 또 청년 2개 먹어버리고, 먹고 싶은 걸 먹으려면 좋은 걸 먹어야지. 그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핵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매일 먹으면 큰일 나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 먹어도 큰일 안 나는 게 뭐예요? 바로 효모잖아요. 사실은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우리가 먹었을 때 담백한 느낌을 드는 음식들 있죠. 굴도 먹으면 뒷맛이 담백한 느낌이 들잖아요. 왜 굴전 이런 거 먹으면 저 굴국밥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먹을 수가 없다는 거. 매일 어디에도 많이 들이냐면요. 이게 홍합에도 많이 들이죠. 홍합, 연어, 그 다음에 바지락, 굴, 고등어, 그 다음에
청국장에는 들어있는데 끓이면은 소용이 없어요. 생 청국장을 드셔야 돼. 생낫또 팔죠, 그쵸? 그 생낫또를 먹어야 되는데, 생낫또 그것도 안 싸요. 요만한 거. 예. 근데 그런 것들도 드셔 가시면서 효모는 늘 상용하시라. 그러면은요, 진짜 회춘에 묘약을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희한한 거 있어요. 어디에 많이 들은 줄 아세요? 보고의 1위. 그래서 보고 정소. 참 억수 비싸요. 이런 거 보고 고기는 요리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먹기 좀 어려워. 이런 거 찾아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 효모 드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연어가 세상에 정어리에 20배 핵산이 들어있어. 사실 연어에 정어리 20배예요, 핵산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연어를 매일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별미로 집에서 이렇게 드시지만 매일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요? 바로 효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효모를 계속 먹는 거는 너무 좋아. 자, 제가 한번 핵산의 효능을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초 혈관을 확장해 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지킴이가 된다. 그래서 혈관에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 이런 거 쌓이는 거 막아주는 역할. 특히 밥 먹기 전에 제가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심장 혈관 주변에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떨어뜨려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게 효모 역할을 하는데, 왜 효모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효모가 굉장히 좋고요. 그 효모가 많이 들어있는 그 음식에 맥주 효모,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 보면, 네이버 백과인데 보면은 맥주 효모도 나와요. 맥주 효모. 그 우리가 맥주 효모 쓰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핵산의 효능이 두 번째로는요, 노화를 방지시켜준다. 그래서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 우리 일반인이 보통 60쪽의 세포예요. 그래서 이 핵산이 들어가서 이 세포의 생명이 잘 유지되면서도 세포가 잘 교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세포가 잘 교환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암세포, 그죠? 암세포 교환이 안 돼가지고 계속 가서 암이 되는 건데,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세포 교환이 이렇게 잘 활발하게 안 되면요, 피부나 머리카락, 머릿속, 브레인도 노화가 빨리 오고, 기미, 주름, 탈모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다. 여러분들부터 효모를 하루에 한 40알씩 드셔보세요. 식전에. 그리고 책상에다 효모 한 명씩 딱 놔두고, 저는 옛날에 이 효모 좋다는 거 알고는 저희 사장님한테 회사 가실 때 효모를 딱 책상 위에 딱 놔두고, 집에 식탁에 딱 놔두고, 보이면 드세요. 보이면, 눈에 띄면 무조건 드세요. 그래가지고 회사 가서도 빈통 가져오세요. 빈통 막 이렇게 비어서 그럼 또 주워서 또 갖다 놓고 드시게 하고, 완전히 과자 먹듯이, 그러니까 스낵 먹듯이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사람 보고, 옛날보다 안 늙네? 약 먹나? 뭐 먹나? 막 이렇게 물어볼걸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효모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막 먹다가 막 여기 엘바인에 이사 오고 막 바쁘고 이러면서 그 습관을 좀 이렇게 띈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다르대요, 피부가 확실히 달라져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막 먹을 때는요, 내가 이게 피부가 참 오늘도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습관적으로 안 먹고 막 이렇게 좀 계속 한 달 정도를 안 먹었더니 피부가 푸석푸석해진 느낌이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너무 내가 요새 피곤하기도 했고, 피곤한가 이렇게 봤더니, 이사해서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집에 전부 저는 뭐 하나에 이게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일이 끝날 때까지는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성격이거든요. 완전히 그걸 끝내야 돼. 나는 잘 때도 그 생각만 해, 계속. 좀 이상한 성격인데, 피곤한 성격. 잘 때도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눈 떴어도. 제가 콜로라도에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 집이 5,000 스퀘어핏에 집에 이사를 갔는데, 지하 1층, 2층인데, 눈만 뜨면 뭐 생각했겠어요? 이 집을 어떻게 깨끗하게, 사람이 가니까 막 베이스먼에 막 물 다 떨어지고, 그게 지붕이 다 떨어지고, 앞에 사시던 분이 저보고, 이제 사시는 선교사님이, 지하 이게 안 써도 됩니다. 사실 식구도 그거 안 써도 될 텐데, 마음이, 이걸 뭐 그냥 저는 퍼펙트하게 그냥 그래갖고 눈만 뜨면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또 눈만 뜨면 지하에 가가지고, 그래갖고 사장님 완전 깔끔하게 다 고쳐놨어요. 완전히 그거를 완전 새 것처럼 다 고쳐놓고, 완전히 막 저는 막 나중에는 그냥 장식용 뭐 이런 이파리까지 전부 다 닦았어. 장식용 이파리 있잖아요. 딱
딱 끝내고 한 달 동안 그걸 했어. 한 달. 눈만 뜨면 한 달 동안 맨날 그거만 해.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게 신경이 딴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건강을 고쳐줄까? 또 이거 맨날 이제 건강 안 좋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오로지 우리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 안 좋은 사람 건강을 고쳐줄까? 이런 것만. 예.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월화수목금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아주.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하고 밤에,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발열치 오고, 또 저녁 5시에 또 발열치 옵니다. 원래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베테랑스 때 논다고, 내일은 아주 바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애 학교에, 또 뭐 대입 관련 뭐 세미나 한대 가지고 밤에 또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게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러다 엄마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너무 바빠요. 특히 유니 하이스쿨 여기 얼바인에 오니까 매일 테스트 매일 숙제를 내주거든. 진짜 너무 바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들아 바쁜 게 좋은 거야.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거는 죽은 건 살았으나 죽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바빠야 돼 사람은. 인간이 바빠야지 죄도 안 짓고 바빠야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괜찮아 하겠더니 이제 바쁘다는 거 바쁜 게 좋은 거죠. 제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바쁜 게 좋은 거야.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황 박사님 말씀처럼 한 번씩은 하나님 안에서 또 휴식을 취하는 그리고 또 재충전하고 이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들 있잖아요. 베건 사코 베지테리언보다 더 심한 게 베간이죠. 그죠? 베간은 아예 계란도 안 먹어. 근데 이 베지테리언이나 베간들이 뭐가 부족하냐면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알고 봤더니 핵산도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보면 머리가 숱이 작아진다네요. 근데 이 채식주의자들한테 반드시 먹어야 될 게 효모를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핵산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 베지테리언들이. 그래서 핵산이 들어있는 뭐 음식들을 꼭 먹어라라고. 근데 핵산 들어있는 음식들이 거의 동물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안 먹는데 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폐렴 이런 거 있죠. 힐러리가 이걸 알았으면 이게 폐렴 폐 안 좋은데 이거 막 먹게 했어야 되는데 기침해서 그런데 폐렴에 되게 좋아요. 폐렴에. 네. 그래서 이 효모가 폐에 좋다. 그리고 이 핵산이 폐에 좋다. 그래서 폐렴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효모나 핵산이 들은 음식을 많이 먹이는 게 좋고, 옛날에 왜 폐결핵 있고 이래가지고 왜 막 기침 쿨쿨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핵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여주면요, 회복이 빨랐어요. 예. 그래서 폐가 약한 사람들. 그럼 폐가 약한 사람, 어떤 사람 폐가 약하죠? 아유, 저기가 지난번에 배우셨고 대장하고 같은 경락이라 말고 담배 많이 피는 사람 배가 약하지.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그 다음에 맞아요. 큰 도로 옆에 살거나 해서 공기가 안 좋은 여기 말하면 LA 이런데 LA 공기가 서울 공기하고 비슷할 정도 안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기 안 좋은 데 사시는 분들 이 핵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좋다. 그래서 애들 집중을 해야 되는 애들이나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 애들한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을걸요. 그 효모가 그 뼈를 단단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예, 바로 그 핵산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뼈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뼈를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수술한 환자나 키모테라피 한 환자나 어떤 그런 그 지금 기력이 떨어질 만한 그런 어떤 치료를 한 사람들 다 뭘 먹어야 돼요? 효모를 많이 드셔야 돼요. 빈혈이 개선됩니다. 암 예방에 좋고.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얘기할 때 5대 영양소, 뭐 6대 영양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7의 영양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핵산이랍니다. 제7의 영양소. 영양소가 자꾸 나와요. 지금 하나님 만들어주신 자연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뭐 해요? 발견하고 개발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7의 1대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에서 미네랄을 그죠, 그쵸? 뭐 순서는 상관없이 어쨌든 5가지 안에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가죠, 그쵸? 비타민, 무기질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쵸? 미네랄. 그러면 6대 영양소를 사람들이 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물이라고. 물 없으면 죽잖아, 사실은 사람이, 그쵸? 옛날에 삼풍백화점 그거 무너졌을 때에
자꾸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거기에 두 젊은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기 소변 받아 먹고 빗물 받아 먹고 그래갖고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안 죽어.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 중에서도 어떤 물? 살아있는 물을 먹어요. 다르지. 살아있는 물. 그죠? 살아있는 물 어떤 물이에요? 알칼리 이온수. 왜 살아있는 물? 번개 맞은 물. 저는 번개 맞은 물이랍니다. 알칼리 이온수를. 이 알칼리 이온수 기계에 뭐가 차요? 강전류가 흐르죠. 여러분 강전류가 바로 번개잖아요. 번개가 엄청나게 센 강한 전류거든요. 강한 전류가 팍 흐르면요. 물이 어떻게 돼요? 확 자잘하게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 예로부터 번개 맞은 물 먹은 노인 친네들이 장수한단 말이 있어요. 왜? 독소를 너무 잘 빼주니까 안에 들어가서 쫙 빨리 달리니까. 일반 물은 지방도로로 다니다가 맥히가 안 가기도 하고 끓인 물 특히나 막힙니다. 입자가 너무 굵어가지고. 근데 알칼리 이온수는 입자가 작고 쫙 나눠져 있는 데다 약 알칼리 성질이니까 너무너무 잘 달리죠. 3분의 1 더 빨리 다니. 그러니까 3배로 빨리 달리는 게 알칼리 이온수. 그 다음에 7대 영양소가 뭐라고요? 바로 핵산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7영양소는요. 인체가 없으면은 안 되는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5대 영양소라 했는데 과거에는 발견을 잘 못해가지고 5대 영양소인데 지금은 이 7대 영양소인 핵산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인체. 바로 세포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근데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예방하면서 피부를 좋게 하니까 어느 환자에도 좋으냐면요. 아토피 환자에도 되게 좋아요. 이 효모가. 네, 그래서 아토피 환자의 피부를 도와줄 때에 우리가 보통 아토피 막 심한 애들 먹으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생식은 기본으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유산균, 그죠? 유산균을 꼭 먹게 하면서 효모를 먹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한 애들은 저는 브랜도 같이 먹게 했습니다. 브랜 PSP도. 그래서 저는 아토피를 좋아지게 만든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알칼리 이온수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수로 씻게 하고. 근데 산성수로 씻게 할 때 산성수로만 씻으면 피부가 빨리 건조해져요. 그래서 그 산성수에다가 우리 녹차 티백 있죠. 혹은 그 집에서 자기 집에 뭐 녹차 이파리 있으면은 녹차가 촉촉하게 해줘 피부를. 그래서 녹차를 티백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빨리 건조가 안 되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두드려서 아토피 있는 애들은 수분이 5배가 적습니다. 일반인보다 3배에서 5배가 수분이 적고 그러니까 말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이렇게 너무 빨리 마르는 그 성질이 있어요. 아토피 있는 사람. 그래서 거기를 수건으로 닦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톡톡톡톡 두드리고 난 다음에 웬만큼 물이 흡수됐다 싶으면 바로 우리 면역 로션을 발라봐야 돼. 지금 한국에서 면역 크림 들어오죠? 150불짜리. 그쵸?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싹 이렇게 바르면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비싸가지고 좀 그렇죠. 근데 대신에 통이 크잖아요. 통이 엄청 크던데 보니까 제가 써보니까 나는 그때 제가 여기 팀장님한테 한 3개월 쓰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더 오래 쓴 것 같아요. 제가 쓴 게 한 5개월 이상 쓴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한 통 가지고 오래 쓰니까 아토피 있는 애들은 제가 옛날에 써봤었는데 한국에서는 요만한 크림, 조만한 아토피 크림 우리 이롬에서 파는 거 있었어요. 면역 크림. 그게 48,000원, 또 로션 52,000원 했는데 그 두 개 합치면 10만 원, 두 개 합쳐서 100불이었거든요. 그게 한 달에 한 통씩 발랐어요. 제가 아는 애가 그거를. 한 달에 10만 원씩. 그래 보면은 150불짜리 비싼 게 아닌 거라. 그게 한 개, 그걸로 두 개가 합친 게 한 개니까. 그래서 아토피 있거나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저녁에 자기 전에 그거 다 바르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부가, 저도 어제 밤에도 저는 매일 바르고 자면 저기는 여기 그거 딱 제품 출시됐을 때부터 택배 받아가 저 혼자 바르, 저 혼자만. 사장님도 안 바르게 내 맘은 아까워가지고 사장님은 발라줄래 해도 짜증냅니다. 남자가 뭐 이런 거 바르냐고 안 바르려고. 어쨌든 간에 너무 좋아 그거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이롬에서 이게 만드는데 만든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게 왜 만들었을까? 만든 이유를 이렇게 아시고 나면 이거 누구누구가 이거 하면 좋겠다, 누가 이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얘기는 내가 하고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피커가 돼요. 스피커 역할만 하시면 되지 절대 그 사람이 안 사도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할 역할을 나의 책임을 다하면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시면요. 마음 비우고 마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말했는데 네가 왜 내한테 안 사노?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 상처받으면 그때부터는 일이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나는 오로지 딱 그냥 주님, 저는 오로지 스피커 역할만 하겠습니다. 사고 안 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결정하게 해주세요라고 딱 기도 그냥 하다 보면 만약에 그 사람 안 사잖아요. 그래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안 사도 저 사람 건강하게 축복해주고 안 되면 뭐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쪽으로 또 해주고. 자, 저는 이거 이론하면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거든요. 두 분이 막 싸웠어요. 두 분이 저한테 와갖고 막 선생님 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실컷 작업해놨더니 이 사람 고객 뺏어갔어요. 또 저 사람은 또 내가 실컷 같은 교회 다니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왜 영업사원제잖아요. 내가 100명 가까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줘버려 그냥 줘버려봐요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30만 원 그 뺏겼어요 매출을. 근데